안녕하세요. 찰칵찰칵 날씨 담기 이종훈입니다. 훌륭한 예술 작품을 두고 깊이가 있다라고 표현하죠. 작품 안에 예술적 의미가 충분히 녹아들었다는 뜻인데요.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사진에도 깊이를 나타내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진의 깊이, 다른 말로 사진의 심도라고 하는데요. 같은 풍경이라도 셔터를 누르기 전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었는지, 또 조리의 값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사진의 심도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진의 심도에 대해 이야기 나눌 이원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이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사진 심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네. 심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먼저 심도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심도라는 건요, 그 카메라 초점을 잡지 않습니까? 네. 그 초점이 맞는 그 부위서부터 전후, 앞, 뒤가 모두 선명하게 맞는 그런 범위를 사진 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풍경 사진에서 네. 가까이 있는 것부터 아주 멀리 있는 그 풍경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은 뭐 심도가 조금 깊다, 넓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깊은 사진이죠. 네. 또 네. 인물 사진을 봤을 때 배경이 흐릿한 사진은 그렇죠. 심도가 포커싱. 네, 그런 그럼- 사진을 심도가 얕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진 이제 심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심도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죠? 카메라에서요. 카메라에서 F 수치가 있어요. 그 카메라에 알파벳 F 수치가 있는데 그 F 수치 옆에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최대한 낮게 설정되어 있으면은 보통 심도가 얕은 아웃포커싱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그 F 수치가 좀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심도가 깊다. 즉 모두 피사체와 배경이 모두 선명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조리개 수치에 따라서 이제 사진의 심도가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네. 조리개 수치가 조금 크면 심도가 깊어지고 수치가 좀 작아지면 심도가 얕아지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진 두 장 이제 비교해 보면서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왼편을 보시면은 이제 심도가 얕은 사진이죠. 네, 그래서 그 앞에 성모 마리아 상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다음에 조리개 수치를 낮추면은 뒤 배경이 이렇게 흐려지죠. 이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심도가 얕다. 네, 아웃포커싱이죠. 네. 그다음에 오른편에 보시면은 성모 마리아 상과 그다음에 뒤편에는 배경이 모두 다 선명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통 심도가 깊다. 즉 펜 포커싱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그 이미지의 느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조리개 수치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네. 보는 사람한테 이 부분을 좀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표현한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조리개 수치 조절하는 방법, 네, 그것도 좀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리개 수치를 이렇게 제어를 하시려면은 그 셔터 스피드 다이얼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 수치를 그 변경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그 차이에 따라서 그 숫자가 그 최대한 낮게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좀 약간 중간 정도 설정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조리개 값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최소 조리개 값을 가진 렌즈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f1.4 네. 서부터 시작되는 렌즈가 있고, 그다음에 f2.0서부터 시작되는 렌즈도 있고, 보통 이제 2.8서부터 시작되는 렌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웃포커싱이 잘 되려면은 이렇게 f1.4처럼 좀 숫자가 최대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렌즈가 좀 더 유리하겠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가끔 강의를 하다 보면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은 촬영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네. 조금 이제 어울리는 조리개 수치가 있냐?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좀 얕은 심도가 어울리는 사진이 있냐, 혹은 뭐 깊은 심도가 어울리는 사진의 네. 계열이 있냐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아마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피사체 즉 배우 있잖아요. 배우를 좀 많이 그 부각을 시킬 때는 이렇게 조리개를 최대한 낮게 설정해서 심도가 얕게 표현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상대방 그 대화하는 그 배우 두 명을 이렇게 같이 표현하고 싶을 때는 심도를 좀 깊게 표현해서 이렇게 피사체를 좀 부각시키고 싶을 때는 이제 심도를 좀 얕게 표현하곤 하죠.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배경이 흐려지는 그 아웃포커싱이라는 네.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정말 같은데. 많이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쉽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배경이 흐려지는 사진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 렌즈의 초점 거리에 따라서 네.
이제 아웃포커싱, 배경이 흐려지는 정도 좀 달라지는 건가요? 아, 그렇죠. 초점 거리, 즉 화각. 어, 일반 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좀 쉽게는 이제 줌이 된다, 뭐 줌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심도라는 거는 그 조리개 수치로 이용해서 이렇게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다면 이게 초점 거리, 즉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초점 거리를 길게 해서 심도를 얕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 보고 있는 사진을 놓고 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왼편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지금 앞에 있는 저거 뭐라고 해야 되죠? 요 요소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택시라고 할게요. 네, 예. 네, 그 인력거 같은 택시가 네, 맞습니다. 선명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배경은 흐릿하게 보였어요. 네, 그렇죠. 조리개 수치가 조금 낮게 해서 낮게 촬영된 설정된 거죠. 사진이라고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네, 이제 전방에 있는 물체, 비교적 전방에 있는 물체부터 아주 멀리 있는 물체까지 네, 선명하게 보이는 펜 포커싱, 네, 심도가 깊은 사진. 네, 그렇죠. 그런데 저 펜 포커싱 말고 또 다른 이제 의미로 설명도 가능하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 이제 심도가 깊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좀 앞에 피사체가 그 많이 흐려져 있잖아요. 네. 그 이런 현상 이제 보통 인포커싱이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 펜 포커싱, 뭐 인 포커싱 이런 게 결국 초점을 선택하는 어디를 선명하게 보여줄 건지에 대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이제 자료집을 찾아보면은 뭐 셀렉티브 포커스다 이렇게 네. 설명도 나오긴 하는데 네. 결국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초점 거리도 굉장히 길어요. 한 400mm 정도 되는데 굉장히 초점 거리가 긴 그렇죠. 렌즈로 촬영하셨네요. 그냥 촬영하게 되면은 저 뒤에 있는 배경이 그 흐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리개 수치도 낮고 그다음에 그 초점 거리도 그 길기 때문에 저렇게 아웃포커싱이 좀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아웃포커싱 많이 활용하죠. 그런데 풍경 사진 찍고 싶은데 초점 거리가 짧을 때도 있고 뭐 길 때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조리개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풍경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보통 모두 다 선명한 사진을 좀 많이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조리개를 좀 높게 설정해서 네, 펜포커싱이죠. 네, 그래서 심도 깊은 사진을 보통 만들고요. 네. 근데 풍경 사진에도 어떤 주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 배경이 이제 뭐 산이 있다든가, 근데 앞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 나무에 부각을 좀 시키고 싶을 때는 나무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조리개를 좀 낮게 설정해서 좀 심도가 얕은 사진을 좀 만들면은 나무가 좀 부각이 되겠죠. 그런 풍경 사진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아주 그 넓은 풍경을 한눈에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을 할 때는 가급적 깊은 심도로 네. 표현해서 넓은 풍경이 한 장으로 모두 다 선명하게 보이도록 세팅을 하고 네. 그리고 약간 풍경 사진에서도 주관적인 그 느낌을 좀 가미한다면 네. 얕은 심도를 이용해서 지금 나오는 사진처럼요. 그 네. 풍경이지만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다 할 때는 네. 얕은 심도를 이용하는 것도 네. 좋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인물 사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인물 사진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웃포커싱, 배경이 흐린 심도가 얕은 사진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인물 사진 찍을 때 심도를 활용하는 팁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물 사진에서는 우선은 그 눈 쪽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다음에 조리개를 좀 최대한 낮추시고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초점 거리를 좀 최대한 길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줌 기능이 있는 그 카메라라면 줌을 최대 줌으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초점을 인물 눈에 위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되는 사진을 좀 얻을 수가 있겠죠. 아까 방금 전에 설명 중에 이제 가급적이면 초점 거리를 긴 렌즈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네, 이제 초점 거리에 따라서 실제로 그 심도가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인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초점 거리가 길수록 동일한 조리개에서도 심도가 더 얕아진다는 거.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네. 그 망원 렌즈 이용해서 그 인물 사진 촬영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흔히들 하는 실수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초점 위치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심도가 얕다 보니까 초점을 잘못 맞추게 되면은 사진에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주제가. 그래서 인물의 눈에 맞춰야 되는데 앞에 있는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그
카메라에 이렇게 잘못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초점 위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카메라가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제의 그 차이를 그 어떤 그 초점을 잘못 맞춤으로써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조리개 값을 이용한 심도 표현 방법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다고요? 그렇다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얕은 심도의 사진을 표현하고 싶을 땐요, 비교적 작은 조리개 값 활용하시고요. 깊은 심도의 사진을 얻고 싶으실 때 조리개 값을 조금 키워서 큰 조리개 값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잘 찍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포토런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고 있죠. 카메라 장비들은 습기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일수록 관리가 아주 많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장마철 습기로부터 카메라 장비를 지키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작가님, 네. 지금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들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네, 장비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좀 컴팩트한 네. 장비입니다. 근데 뭐 카메라 장비가 그렇다 치고 네, 전 그 옆에 있는 이 흔히 말하는 김치통, 네. 밀폐 용기가 조금 이제 시선이 가는데요. 네. 어떻게 활용하시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 집이나 아니면 뭐 스튜디오에는 이제 제습 보관함이 따로 있습니다. 카메라 보관함이 따로 있어서 그 카메라를 거기다 이제 보관을 하는데요. 근데 촬영을 하러 이제 뭐 여행 가다든가 아니면은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간다면은 자동차에 하나쯤은 이제 제습 보관함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스튜디오나 이렇게 장비를 보관할 때는 전문적인 제습함을 네, 이용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동형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동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습함을 이제 갖고 오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그럼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좀 보여주시죠. 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렇게 1,000원 샵에서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총 그 제습함의 그 가격은 뭐 실리카겔서부터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제습함은 보통 한 3, 4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싸게는 한 뭐 80만 원 정도, 네. 100만 원 정도까지도 있죠. 그러면 네. 한 100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제습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대됩니다. 네. 네. 우선은 이제 이런 그 1,000원 샵에서 그 밀폐 용기를 구입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융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카메라에 그 스크래치 나지 않는 재질의 천을 이렇게 밑에 깐 다음에요. 네, 천을 네. 하나 깔아주고요. 카메라를 놓는 거죠. 네. 설마 이게 단가요? 그렇죠. 아니죠. 이 실리카겔.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그게 되겠네요, 실리카겔. 그렇죠. 이 실리카겔을 얼마큼 넣냐에 따라서 플래시 이 정도까지 넣겠습니다. 그 실리카겔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붙여서 그래서 밀폐를 시켜주면 밀폐 용기 안에 있는 습기를 그렇죠. 이제 방습제가 머금어 준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리카겔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더 제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작가님, 제가 예전 네. 기억이에요. 이제 필름 카메라 시절 이야기예요, 이건. 네, 그 아무래도 카메라가 그때는 전자 장비라기보단 기계 장비에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네. 그 보관함에 실리카겔 네. 너무 많이 넣으면은 되려 기계가 뻑뻑해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이날제가 말라 붙는다. 네.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뭐 그런 현상은 좀 많이 없고요. 그 지금 이제 장마철이다 보니까 이게 습기가 워낙 많아서 그 카메라 렌즈 쪽에 곰팡이가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피게 되면 이제 사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실리카겔을 어느 정도 넣는 거고요. 그 아까 그 방금 이종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너무 뻑뻑해진다. 네. 그러면 실리카겔 좀 빼면 되겠죠. 그렇죠. 뭐 예전에는 뭐 워낙에 기계 장비였으니까 네. 그런 걱정을 했지만 네. 이제 최근에는 뭐 거의 전자 장비에 가깝게 디지털 네. 카메라가 많이 보급됐으니까 이제 그런 걱정은 좀 덜 네. 해도 된다는 거. 이걸 뭐 장기간 보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이동하는 중에 잠깐 그렇죠.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네. 뻑뻑해지는 현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진은 입체적인 세상을 사각 프레임에 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평면 같지만 사실은 저마다의 깊이를 갖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셔터를 누른 사람의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른 입체감을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진을 창조적인 예술 작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찰칵찰칵 날씨 담기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